시작할까요? 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초사 제5기 4차 워크숍 오늘 최장 비장합니다. 예, 오늘 제일 어려운 강의죠. 날이 다시 일요일이 돼가 시간적 여유도 많고 재밌게 또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워크숍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하기 전에 다음에 차기 일정입니다. 9월 22일 날 경동맥하고 24일 소화관 충수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FNA, 그 다음에 심장 방광 절개입니다. 22일 날 대구에 내가 맡고 있는 이제 노인의학회에 그게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못 참석해가 대신에 이민영 쌤이 우리가 맡아주겠습니다. 이민영 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동안 이제 저 몇 년 전서부터 저는 김 원장님 처음 뵌 지가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김 원장님께 많은 것을 배웠고요. 지금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초음파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제가 대신 김 원장님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면서 진짜 힘들게 배우거나 이렇게 노하우가 있다면 기꺼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영 쌤 강의를 아주 잘하시거든요. 어떤 의미에는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강의하는 것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저 스타일하고 또 이민영 쌤 비교해보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앞으로 강사가 돼야 됩니다. 남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죠. 남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최장 비장 하겠습니다. 좀 한번 보셨어요? 동영상? 한번 보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빠가 모두 못 보셨는 것 같아. 보셔야 됩니다. 강의에 아무래도 제가 동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본 강의는 간단하게 에센스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췌장 초음파 검사는 상당히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의학 선생님들도 췌장이 제일 어렵다 하거든요. 그래서 췌장 검사의 목적은요, 췌장병을 진단하는 게 아니고 병변을 발견하는 게 제일 1차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췌장에서 병변만 발견하면 초음파의 목적은 일단 90% 끝났는 거지요. 그 다음에 발견된 병변을 팔로우 하는 거지요. 그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췌장 초음파 검사할 때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냥 스크리닝 초음파 검사할 때는 가벼운 마음이죠. 그러나 이제 질환이 가령 뭐 존디스가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복통이 있다든지 시름에 여러 가지 수치가 올라갔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이 틀리죠. 그럴 때는 췌장 검사를 하다가 잘 안 보이거나 애매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CT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안 찍으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췌장의 병변은 우리가 좀 진행이 되어버리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췌장질을 할 때는 스크리닝 할 때는 가벼운 마음을 하지만 질환을 의심하고 할 때는 반드시 CT를 찍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췌장의 스크리닝 방법이죠. 췌장 초음파 검사가 우리가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중요한데, 첫째는 우리가 MPO를 잘해야 됩니다. 굶어야 되죠. 그 다음 담배를 안 피워야 됩니다. 환자들이 이제 아침 굶고 오십시오 하면 아침에 밥 먹지 마십시오 하면 빵 먹고 오고 우유 먹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담배 피우고 오거든요. 담배를 피우고 보면 스토막에 가스가 꽉 차기 때문에 초음파가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스토막의 뒤쪽에 판크리아가 위치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잘 안 보이지만 담배를 피워도 위에 가스가 차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췌장은 또 오후에 검사하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오전에 검사를 해야죠. 가끔 환자들 중에 와가지고 초음파를 오후에 하시겠다 하는 분이 있거든요. 오후에 하면 생각해도 췌장 검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췌장불 환자는 아침에 오시도록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췌장 스캔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췌장 스캔법은 크게 나와서 횡단상
종단상 그 다음에 스크린을 윈도우로 해서 췌장 미부 관찰이거든. 그러면 췌장의 장축상이죠. 췌장 장축상. 자, 우리가 심화부에서 한자를 똑바로 눕혀가 슈파인에서도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췌장 볼 때는 요 이자를 사용해 가지고 세미렉트 포지션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워서 보다 일었으면 리버가 랩트 로버가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스토막이 밑으로 체제가 췌장의 관찰이 방해되는 장관이라든지 이런 걸 없앨 수가 있고 리버를 랩트 로버를 윈도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행단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리버의 랩트 로브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가 스토막이 이렇게 또는 콜론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랩트 로브죠. 로브고 스토막이고 여기 콜론이 이 두 가지 구조는 초음파를 방해하는 구조죠. 그래서 조금 더 프로브를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셀리악 엑시스가 보입니다. 여기 코먼 아올타에서 이렇게 셀리악 엑시스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아올타고 여기 스프레닉 아트리고 여기 코먼 헤파틱 아트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그게 보이죠. 이렇게 스프레닉 베인하고 SMA하고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고 여기 SMA이고 요 밑에 아올타 보이고 인피럴 베나카가 보입니다. 그래 보이죠. 판크레아스의 이제 횡단상이 장축상이 보이죠. 이럴 때 우리가 프로브를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프로브를 밑에서 위로 쳐올려야 되고 그리고 컴프레션을 너무 해주면 안 되죠. 적당한 컴프레션을 해가지고 판크레아스의 바디를 보는 거죠. 컴프레션을 잘해야 됩니다. 컴프레션하고 탐촉자를 눕히고 탐촉자를 눕히면 판크레아스가 바디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의 바디를 이렇게 랜드마크가 스프레닉 베인입니다. SV고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가 되고 여기 판크레아 P 닥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여기 SME 아올타 이렇게 됩니다. 아올타 여기 SME. 그래서 판크레아 바디를 관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브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판크레아스의 헤드가 보입니다. 헤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헤드에는 두 개의 튜블러 스트럭처. 여기 CBD고 여기 게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입니다. 예. 여기 CBD는 판크레아스 안에 있고 게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는 요 셀리아게시에서 코먼 헤파틱 아트리가 나오고 이쪽에는 헤파틱 아트리 프로퍼 게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렇게 코먼 헤파틱 아트리가 나오고 이렇게 갈라지죠. 게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 헤파틱 아트리 프로퍼 이렇게 갈라지죠. 여기 게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입니다. 근데 게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는 판크레아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겁니다. 초음파에서 겹체가 마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판크레아스를 바디를 볼 때는 프로브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쭉 슬라이딩이죠. 왜냐하면 판크레아스 헤드가 굉장히 긴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보입니다. 요거는 내기고 여기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왜 중요하냐면 운시네이트 프로세스에서는 캔사는 P닥터 딜라테이션 안 시키고 또 운신의 캔서는 바로 셀리악 아트리라든지 그 SMA를 침범하고 또 IPMN의 브랜치 타입이 여기 운신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운신에들은 특별히 신경을 쓰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프로브를 다시 바디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디를 이렇게 보는 거죠. 바디를 보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면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죠. 여기 SV고 SA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판크레아스의 테일이 되죠. 테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 왜 이렇게 되느냐면 우리가 판크레아스는 이렇게 되죠. 판크레아스가 구조를 그리면 여기 테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아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 스플레인 하이넘에서 꼬부라지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판크레아스는 리트로페리토니아 오간인데 요거는 리트로페리토니아이고 인트라페리토니아. 인트라페리토니아. 복강매가 리트로페리토니아 오간이 돼요. 이렇게 꼬부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 여기에 보면 판크레아스가 테일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사실은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바게트가 이렇게 있으면 바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르면 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바게트가 엄청 길죠. 이렇게 자르면 바게트가 이렇게 하죠. 그렇죠. 비스듬하게 잘리기 때문에 테일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여기. 실제로는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판크레아스의 장축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판크레아스의 단축사, 췌장의 단축사를 봐야 됩니다. 췌장의 단축사를 알기 위해서는 포탈 베인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포탈 시스템. 포탈하는 말이 우리 많이 쓰잖아요.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전부 포탈이잖아요. 포탈이라는 말은 온 세상의 정보가 네이버하고 구글이나 다음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문이죠. 문맥이라고. 온 세상에 이제 정보의 집합으로 들어오는 문맥이죠. 그러면 포탈 시스템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탈 시스템이 자, 우리가 포탈은 스크린이 여러 개 있죠. 우리 학교 등을 다 배웠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스크린이 와가 스크래닉 베인이 되죠. 여기에서 만나는 게 IMV, 인피리얼 메센트릭 베인이 보이고 만나고 그 다음에 SMV가 만나죠. 만나면 드디어 여기가 이제 토탈 베인이 시작됩니다. 토탈 베인이 시작돼가 시스틱 베인을 만나고 드디어 이제 메인 포탈 베인이 되어서 리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메인 포탈 베인이죠. 그렇죠. 레프트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판크레아스는 어떻게 있느냐 하면 판크레아스는 요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판크레아스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크레아스의 횡단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판크레아스 횡단상을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가 스프레닉 여기 스프레닉 아트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스프레닉 베인 여기 스프레닉 아트리 SMV 여기 CBD 게스트로도저널 아트리 내 인시네이터 여기 SMA 이렇게 SMA 아올타 IVC 랩트 레날 베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SMV라 하자면 실제로는 SMV가 아니고 SMV가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는 부분이죠. 컨플루언스죠. 그렇죠. 예,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크레아스의 종단상을 볼 때 네 군데를 카팅합니다. 네 군데에서 카팅해가 같이 하는데 첫째 카팅은 SMA 레벨입니다. 이렇게 카팅. 두 번째는 어디냐면 SMV 레벨에서 카팅. 세 번째는 헤드 프로퍼 IVC 레벨의 카팅.
네 번째는 여기에 스프레닝 아트리에 네 군데 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팅, 두 번째 카팅, 세 번째 카팅, 네 번째 카팅, 종단선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첫째 우리가 SME 레벨에서 종단상, SME 레벨에서 종단상 되면 이렇게 리버가 보이고 셀리악 엑시스가 보이고 SMA 보이고 요렇게 판크레아스가 요렇게 보이죠. 여기 하나 혈관이 보이죠. 여기 아올타, 여기 SMA, 여기 리버, 여기 셀리악 엑시스, 여기 스프레닉 아트리,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가 되는 거죠. 여기 뭐냐 하면 스프레닉 베인, 요거는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두 개. 그렇죠. 당연하죠. 여기 아올타, 그 다음 여기 SMA, 그 다음 스프레닉 베인, 요거 스프레닉 베인, 그 다음 판크레아스 바디. 맞지요? 그렇죠?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 요건 뭐겠습니까? 여기에 보이는 요 구조물은 뭘까요? SMA하고 아올타 사이에 있는 구조. 레프트 레날 베인이잖아요. 레프트 레날 베인입니다. 예, 여기 이제 SMA. 두 번째 이제 레벨을 여기서 끊어봅니다. 여기서 끊으면 어떤 구조물이 보이느냐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SMV, 여기 판크레아스 넥, 여기 운시니트 프로세서, 여기 포탈베인입니다. 자, 그렇죠. 여기 SMV라고 하지만 실제로 SMV가 아니죠. 이게 SMV가 쭉 와가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는 부분이 요 위에 넥이고 요 밑이 운시니트. 이해되셨죠? 그렇죠?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믿습니다. 도마가 원래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책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딱 그 부활에 딱 할게 바울 저 베드로가 하니까 그만 냉소적으로 무슨 소리 하느냐고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 하면서 예수님이 딱 나오니까 좀 미안하지만 손 좀 봅시다. 그래서 못 보게 되고 그다음에 옆구리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원래 의사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에비던스 있어야 되는데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식 하잖아요. 증거를 봐야죠. 세 번째 이제 여기를 자릅니다. 헤드 요거는 무슨 레벨이라 하냐 SMV 레벨 가기도 하고 포탈빈 레벨 요거는 이제 IVC 레벨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르보면 어떤 식으로 보입니까? 요렇게 보입니다. 요렇게 보이고 IVC가 요렇게 보이고 IVC 한글의 헤드 프로입니다. 한글의 헤드가 요거는 포탈빈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여기 동그란 라운드한 스트럭처 있습니다. 여기 뭘까요? IVC 밑에 요 레벨에서 라이트 레날 아트. 네, 맞습니다. 아orta에서 라이트 레날 아트리나 여기 라이트 레날 아트리가 아, 이쪽에 키드니가 있으니까 라이트 키드니. 네 번째 요 레벨을 잘라보면 요 레벨에서 자르면 네 번째 레벨이 SA 레벨이죠. 이렇게 잘라보면 총파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칼라 도프라를 떼어보면 칼라 도프라를 이렇게 떼어보면 색깔이 요거는 스프레닉 베인이고 요거는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자, 그러면 칼라 도프라의 스프레닉 베인은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베이니까 블루 칼라. 아니죠. 레드 칼라 나오죠. 레드 칼라 나오고 스프레닉 아트리는 블루 칼라 나옵니다. 블루 칼라. 우리가 칼라 도플라에서 레드 블루 칼라는 아무 그 동네 정량 아무 관계 없죠.
프루브로 향하면 레드 컬러, 멀어지면 블루 컬러. 천문학에 나오는 색깔도 똑같습니다. 밝은 색은 우주의 중심으로 내가 관찰하는 데서 오는 거고, 파란 거는 멀어져 가는 거죠. 멀어져 가는 헬륨입니다. 도플러 효과 아시죠? 도플러. 우리가 도플러라 하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음소의 소리가 내한테 다가올 때는 소리가 컸다가 내한테 멀어질 때는 급격하게 소리가 줄어져. 우리 앰뷸런스는 기차 들어보면 기차가 올 때는 막 기적 소리 많이 들었다가 내하고 통화하는 순간 갑자기 소리가 확 줄어들죠. 이게 도플러. 도플러는 어디 사람이 짤즈부르크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에 소리로 유명한 사람 세 사람 있습니다. 모차르트, 그 다음에 도플러, 또 누구 있습니까? 지휘자 카라얀. 카라얀은 원래는 어디 사람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 중조부 때 오스트리아 와가지고 아버지는 외과의사였어요. 외과의사고 카라얀의 엄마인데 형이 또 있었는데 형도 음악을 좀 잘했어요. 의사 그랬는데 형하고 카라얀하고 사이가 무지무지하게 안 좋았다 그죠? 대체로 천재들은 형제간의 사이가 무지무지하게 나쁩니다. 이렇게 이제 배배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그 다음에는 췌장의 관찰에 세 번째는 췌장 미부 관찰입니다. 췌장의 미부. 판크레아스에서 우리가 관찰할 때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두 군데죠. 이렇게 쓰면 이렇게 판크레아스에 이렇게 되면 운시네이터. 운시네이터. 요걸 신경 써야 되죠. 운시네이터.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의 테일 두 번째를 의식적으로 관찰. 운시네이터 테일. 그래서 췌장 미부의 관찰은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오버라이크 슈파인에서 오버라이크하게 보는 방법. 요 방법이죠. 요 방법. 요렇게 스프레니아들이 여기는 스토마죠. 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 한자를 레프트 라트를 할 때 굽이 떴어. 한자를 날씬한 사람한테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눕혀가지고 이걸 눕혀가지고 라이트 라트를 할 때 굽혀. 라이트 라트를 때 굽혀서 눕혀가 그루브를 갖다가 요렇게 보면 우리가 췌장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스프린이 이렇게 보이고 스프린 보이고 LK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각도가 그림이 조금 얘기하고 이렇게 레프트스로 스타일이죠. 레프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프린을 윈도로 해가 보는 방법이죠. 스프린을 윈도로 인터퍼스.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스프린이 이렇게 보이고 하일룸이 보이고 여기에 보면 혈관이 스프레닉 베인이 있고 스프레닉 아트리가 여기 아트리가 보이면서 이렇게 감싸는 구조물, 저의 코 구조물. 이렇게 이제 췌장 미부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스프린을 윈도우 해가 관찰하는 방법. 여기. 그 다음에는 스프린이죠. 스프린은 이제 환자를 슈파인에서 관찰할 수도 있지만 슈파인의 관찰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쪽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환자를 라이트 라트를 할 때 굽이 쳐서 하는 거죠. 그렇게가 인터코스탈로 들어가면 스크린에 이렇게 여기다 파일룸을 찾고 여기서 스크린 이쪽이 어퍼 쪽이고 이쪽이 로우 쪽입니다. 로우 쪽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스프린을 실습하면서 보면 스프린에서는 이제 사실은 크게 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이메타 재는기 사실은 굉장히 스프레노메가리를 보는 게 중요해요. 스프레노메가리를 저기서 다이메타 될 때는 스프린의 하이룸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메타를 재는 방법, 제일 러프한 방법은 엔드에서 엔드까지 재는 거죠. 여기에서 요 엔드까지 여기 다이메타가 책마다 굉장히 틀리는데 12cm 하는 데도 있고 또는 11cm 하는데 우리나라는 11c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법은 이제 하이룸에서 여기 요 다이메타 재고 요 직각인 요 다이메타 A, B를 제가 A 곱하기 B가 30 이상 되면 스프레노메가리 20 이하는 정상 이렇게 이제 보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재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스프레노메가리가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나이 든 사람들 중에 한 50대 60대 환자들 보면 스프레노메가리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LC가 없는데 첫째 경상도 사람 많습니다. CS하고는 관계없는데요. 뭐겠어요? 두 가지 병이라 50대 60대 경상도 사람 예? 좀 모르시에요. 첫째는 타이포이드 피부. 장티푸스 보셨어요? 장티푸스. 선생님 보시고 선생님 보시죠. 장티푸스. 본 적이 있어요. 장티푸스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레지던트 할 때는 우리 경북대학병원에 늘 병동에 장티푸스 환자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장티푸스 환자가 없는 날이 없어요. 장티푸스 환자는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증상이 어떠냐면 열이 나고 배가 아픈데 아랫배가 주로 많이 아파요. 아랫배가 아프고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소개를 했어요. 열이 나는데 루코피니아가 있어요. 루코사이토시스 루코피니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열이 많이 나는데 타키카디아가 있고 브라디카디아가 있어요. 오히려 어렸어요. 그리고 스프레노메가리가 있어요. 장티푸스는 그 당시 우리 약을 뭘 썼냐면 약 한 가지밖에 클로람페니콜. 클로람페니콜을 많이 썼거든요. 클로람페니콜 쓰면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A 플라스틱 아니미아가 오는 수가 있거든요. 요새는 안 쓰는데 클로람페니콜 들어보셨어요? 없었지. 우리 때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타이포이드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는 마라리아가 경북 저쪽에 안동하고 봉화 이쪽에 가면요 마라리아 3일 거리 뭐 4일 거리 가르마를 했어요. 열이 이제 3일에 나고 하루 나고 이틀 괜찮다가 다시 열이 나고 그래서 마라리아하고 타이포이드가 스프레노메가리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이 드신 분의 경상상 오시면 혹시 스프레노메가리 있으면 혹시 장티푸스 옛날에 걸린 적 없느냐 또는 그 마라리아 걸린 적 없느냐 물어보면 맞다 할 겁니다. 요즘은 별로 뭐 없어진 병이죠. 요새 장티푸스 그 콜레라 때문에 난리 났지 않나요? 옛날에 대구에 콜레라가 엄청 유행했어요. 1900 해방 후에 콜레라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의사들은 콜레라 환자를 많이 봤는데 우리는 콜레라 못 봤는데 내가 레지던트 2년차 때
코레라 환자 한 명이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막 이거 레전드 쌤들 그 병실에 코레라 환자 보러 갔다고 이것이 바로 코레라다 그랬어. 엘타로 타입 코레라인데 환자는 뭐 죽을 맛이거든요. 계속 환자가 뭐 의사들 오니까 설사했는 거 좀 보자 그랬어. 나중에 저가 뭐 죽게 자기는 엘타로 타입 코레라니까 증상도 별로 안 심해요. 우연히 설사가 나가 본소에 왜 걸려가 경대병원 왔는데 자기는 뭐 멀쩡한데 뭐 하루 정도로 신문에서 오고 뭐 본소 오고 뭐 의사들 계속 문 열어가지고 보고 이렇게 막 동물원에 뭐지 희귀동물하고 똑같았어. 코레라가 혹시 유행성 출혈을 보셨어요? EHPV 못 보셨어요? 유행성 출혈 봄 가을에 열나고 그 다음에 소변 줄고 배 아프고 발진 나고 그리고 그 리날 페일리어 한 번도 못 봤어요. 병명은 들어보셨죠? 이호왕 박사가 고려대 이호왕 박사가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을 원인 바이러스를 검출했잖아요. 그걸 한탄 바이러스 했잖아요. 한탄강에서 한탄 바이러스 이호왕 박사. 그때 우리 때는 유행성 출혈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본가에 그 환자는 어떠냐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벌게 또 그 뭡니까 해수욕장 가가지고 그거 있는 거죠. 얼굴이 벌겋거든요. 벌게요. 그래가 저 멀리서 오면 이제 환자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응급실 에뉴리아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벌고 배 아픈 게 어떻게 아프냐면 허리를 뚫는 듯이 이렇게 허리띠를 맺듯이 요렇게 이제 아프거든요. 소변 검사하면 소변이 줄고 프로테인 유리아 나오거든요. 프로테인 유리아 나와요. 그러면 BP가 이제 그 올라가죠. 그럼 EHPV 지나고 그게 틀린 거. 그럼 입을 이래 보면 입을 볼리 보면 이거 구강 안에 그 발진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겨드랑이나 이렇게 보면 그 발진도 있고 이렇게. 그럼 유행성 출혈 틀림없거든. 그럼 환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오면 우리 죽음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투석을 그 소변이 안 나오면 투석 다이리시스 했는데 그 당시에 해모가 안 하고 PD라 해가 그래서 복강에 구멍 뚫어가 이제 물 넣고 뽑고 물 넣고 뽑고 물 넣고 뽑고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와 제발 우리 저 PD 안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은 사망률이 50% 정도. 그 당시에 올드에이지가 사망률이 많았어요. 지금도 50% 거의 되는 걸로. 아니래. 그 당시에 50%는 안 됐고 대부분 젊은 사람이 걸릴 때는 그냥 그거 없이 이제 소변이 줄었다가 리날 페일리어를 왔다가 심하게 안 가고 다시 소변이 나오는데 이제 그 심장병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언더라이닝 디지가 있으면 사망입니다. 언더라이닝 디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그 따로 들어가기 없는 거는 치료는 없어요. 치료 없어요. 예, 치료법 없죠. 예, 그러니까 치료법이 없죠. 옛날에 6.25 때 많이 죽었어요. 6.25 때 한국군, 미군, 북한군, 중공군 많이 죽었어요. 그 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에 있는 고기 이제 바이러스가 공기 전염으로 오거든. 그래 많이 죽어가 미국에서 그 원인균을 찾으려고 오만 노력을 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이제 한때는 뭐 미군이 세균전을 했다, 중공군이 세균전을 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이용 박사 그걸 해가 유명해졌는데 이제 무슨 병을 발견해도 선진국에 많은 병원체를 발견하면 노벨상 받는데 후진국에 많은 병은 발견해도 상도 못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미국 사람 많고 서양인의 많은 병원체를 발견하면 노벨상뿐 아니고 뭐 각종 펀드 돈 무지무지하게 버리지만 후진국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유행하는 병은 발견해봤자 신문 한 구석에 나오고 뭐 관심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선진국에 있는 스포츠도 그렇지 않네요. 우리나라 실험 잘해보다 스타가 되지만 축구를 잘하면 스타가 되지 않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선진국 스포츠를 해야 돈을 벌죠. 총도 마찬가지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총이 두 가지죠. M16하고 AK 자동소총. 근데 누가 승리했어요? 그렇죠. AK 소총이 소련애가 만드는데 그 유명한 사람 만드는데 그 총의 장점은 첫째 만드는 게 간단하다. 두 번째 고장이 거의 없다. 고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확도는 좀 그런데 전쟁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총 맞아 죽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AK 소총은 월남전에서 완전히 완성했죠. 왜냐하면 밀림에서 우리 M6 때는 습기가 많이 차고 그 총 안에 찌끄레기가 먼지가 들어가거나 흙이 들어가면 총알이 잘 안 나가는데 AK 소총은 그냥 먼지가 들어가면 물로 쓱쓱 닦아가 문지를 쭉쭉 쏘면서 날라가. 그래서 AK 소총이 완성했어요. 그 후에 이제 AK 소총 만드는 사람하고 M16 만드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만났어요. 총 만났는데 AK 소총 만드는 돈이 없어가 소련에서 그 영세 아파트에 살고 M16 만드는 엄청난 부자가 돼가 재벌이 두 사람 만나가 뭐 견주라는데 AK 소총 만드는 사람인데 M16 당신이 이겼어. 유리 내 총하고 당신 총 내 총보다 당신 총이 이겼어. 그러나 나는 엄청 부자 됐고 당신은 가난뱅이. 그러니까 선진국 병을 검사 그걸 찾아야지. 후진국 병 찾아가 이황 박사는 위대했지만 후진국 병 그러니까 뭐별 알아주지도 않았죠. 그렇게 그 학문을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학문이 아니고 각광을 받는 학문을 해야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그렇죠. 각광을 못 받는 학문은 아무리 해도 소양은 있지만 별로 그게 안 되는 거죠. 돈이 안 돼. 그게 참 보면 AK 소총이나 이호황 박사는 똑같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실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